이 영상에 담아놓을 꿀팁을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와, 나 자기야 대충 됐어? 이제 진짜 우리 찍어야 돼. 됐어? 저것만 좀 닦고 올게. 여러분, 저희가 결혼 7년 만에 만든 첫 집을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살았던 그 몰새는 부엌 빌라부터 그 조금 더 나아진 빌라, 그 다음 오피스텔, 그리고 여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룸투어를 자주 찍는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깔끔한 집에서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청소하느라고 좀 지체했더니 해질 것 같아. 아마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깔끔함이 아닐까. 살면서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이곳은 하나부터 10까지 뭐 구조부터 수납장, 인테리어, 뭐 지금 둘일 때의 동선,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의 동선까지 고려해서 저희 둘이 함께 만든 집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꼭 참아왔던 것들 있잖아. 완전 많지. 하고 싶었던 취향 이런 것들 말고도 7년간 내 집이 생기면 꼭 하리라 하고 계속 아끼고 있었던 지갑을 탈탈 털어서 만든 것이. 일단 집을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한번 띄워볼까요? 뭐 거실, 부엌, 서재, 여기 두 번째 서재, 그리고 안방. 예전에 인테리어 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생 말것의 집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이나 캡처본 있으면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딱히 벽을 부쉈다거나 뭐 공간을 쳤다거나 이런 큰 작업은 없기는 해요. 저희가 지금 둘 다 30이니까 요즘 치고는 결혼을 되게 빨리 한 편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에 빠른 결혼을 선택했던 건데, 지금까지 착실하게 싸운 시간은 지난 영상이 있으니 다 같이 봐주시는 셈이고, 이렇게 또 하나씩 이루다 보면 언젠가 저희 부부가 바라는 그런 보육원의 꿈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로 룸투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막 이런 거 정보를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에 담아놓을 꿀팁을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이 집을 4천만 원 라인의 리모델링을 끝냈는지, 그리고 예전 집 활용템, 그리고 또 처음으로 구매해본 신혼가전,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들의 삶의 편의를 어떻게 높였는지, 이런 것까지 이 영상에 함축적으로 나가 담아보겠습니다. 보통 룸투어 보니까 현관문부터 시작하더라고. 아 그래? 현관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김 선생님 저기서 좀 맞이하는 척 한다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현관문은 광화유리 중문도어로 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기가 살짝 망설여졌던 게 아기가 나중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물건을 던지거나 하면 유리가 깨질까봐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강화유리라서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대. 맞아. 축구 맞아. 그거 아니면 괜찮다고 하셔서 가격적인 이득이나 뭐 개방감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유리도어로 했습니다. 신발장은 딱히 뭐 한 게 없지 우리가. 소반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뷰가 바로 이쪽 뷰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침실 말고 우리가 부엌 아니면 여기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 가장 공용부니까요. 근데 저희가 홈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손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둘이 회의해서 하나씩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거실의 포인트인 저 커튼부터. 응? 이게 패널 커튼이지? 맞아, 그게 패널 커튼이라는 건데 잼무드를 위해 메인 커튼은 린넨 중간지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이려나 모르겠어. 패널 커튼은 이렇게 디자인을 두 개를 섞어서 했어요. 하나는 린넨 스트라이프, 그리고 하나는 린넨 베이지인데 이 조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쳐놓으면 또 멋있지 않아? 나는 이게 위에까지 자세히 보여준 사람이 없어서 하기 전에 좀 의아했었단 말이야.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짝대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쭉쭉 당길 수 있는 거고, 두 줄로 이렇게 서로 겹칠 수도 있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대부분 제품 걸으러 다니는 모습을 계속 공유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 테이블은 아시죠? 저희가 함께 보고 골랐던 플랫포인트 제품이에요. 이게 아이 준비하는 집에서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치우는 게 이 거실 테이블이라고. 얘들이 콕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지니까 이걸 치우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거실에서 일을 되게 많은 일을 해요. 그래도 아직 임신된 것도 아닌데 그치? 아기가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그래도 인연을 누르지 않을까. 우드랑 유리가 너무 차지 않게 어우러지는 제품이 많이 없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내가 고른 거. 김여배님이 고른 거예요. OSE라는 브랜드인데, 저희가 둘 다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일반 롤 휴지는 먼지가 많아서 얼굴 쪽에 안 써요. 예전 집에서 다시는 내가 러그 안 사야지, 안 둬야지 했었는데 안 돼. 아무래도 이게 바닥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바람이 느낌도 나지 않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강력 추천해서 산 거였잖아. 이 집보드는 잘못
한번 달면 그게 답이 없잖아. 그치.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색상도 많이 고민했어. 얘가 까사일로체 제품인데 되게 괜찮아요.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위로 살짝 올라갔다 톡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뭔 느낌인지 알지? 완전 알아.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잘한 것 같아. 자기가 참 잘 골랐어. 그리고 이 조명보다 가장 만족하는 우리의 사랑. 소파입니다. 뭘 해야 될까? 나는 검은색 소파를 하고 싶은데 응. 가죽은 또 싫은 거야. 이 흰색이랑 회색이 살짝 섞여 있어서 너무 덩한 블랙이 아니에요. 그 신혼집에서 너무 작은 소파에 저희 둘이 몸을 낑겨서 나는 못 누웠어. 한 번도 소파에서 우리가 둘이 편하게 그치. 있어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꼭 리클라이너를 하자. 리클라이너 우리 꼭 하자 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보통 이게 아래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아기가 아래로 들어가서 생기는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는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막힌 디자인과 동시에 저희 부부가 둘이 같이 누워도 또는 가족이 왔을 때 잠깐 이렇게 하루 정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대랑 똑같지 않나? 진짜 충분히 여러분 자고도 남아요. 이불 깔아준다고 생각했을 때. 아 진짜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 맞아. 보이시나요? 김 선생님 맨날 그래 저렇게 놀려요. 근데 여기서 대박이죠 여러분. 저 이거 소파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그 세레송 갔다 왔을 때 있지. 응. 그때 다녀오고 나서 혹시 너 아는 브랜드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냐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한 170개인가? 엄청 댓글 많이.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거예요. 아니 모든 게 바쁜 이 시대에 그 잠깐 시간 돼가지고 댓글 달아주는 게 어디 쉬었나? 너무 감사한 거야. 구독자님들이랑 막 이런 댓글 주고받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브랜드에서 본 건가? 제가 집에 주로 있는 신혼 브이로그다 보니까 브랜드 한 13개? 14개? 뭐 이렇게 협찬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 받으면 조금 그러니까 제가 딱 이 세레스 홈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을 만들면서 이런 협찬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이 모든 상황과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인테리어 룸투어 영상에다가 선물 이벤트 50명 끼워놨습니다. 50명. 50명? 하다 보면 이따 나올 거예요, 뭔지. 이어서 가자면 공간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라운지 체어를 하나 뒀는데요. 참 좋아하는 알론 맨션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뒷부분 디자인 형태가 아래로 쏟아진 듯한 무드가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특이하더라고요. 예뻐. 그리고 이 녀석은 완전 독보적인 우리 집 거의 메인. 제가 광주집 갔을 때 그 빈티지 샵 얘기했었잖아요. 그 계정에서 정말 우연히 운명적으로 만난 녀석입니다. 그 옆에 스툴로 써도 되고 의자로 써도 되고 그리고 보관함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제가 이런 걸 찾아다니려고 빈티지 샵을 어마어마하게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꾸몄습니다. 거울, 수납장, 회전 사이드 테이블. 아 진짜 내가 가구당 100만 원이 넘더라도 나 무조건 사고 싶다 하면 투자한 게 딱 3개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거울, 그리고 자기 서재 책상, 저의 책장입니다. 이 전신 거울은 그레이민션 제품인데 그냥 보자마자 반해버렸어.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냥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나중에 드레스룸으로 옮기게 되더라도 나는 얘는 이거는 꼭 갖고 싶다. 진짜 나무문이잖아. 맞아, 이게 진짜 나무문이야. 같은 제품도 없고. 자,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앞부분 인테리어는 이렇게 했어요. 그 치앙마이 빈티지 샵에서 로잔나 선생님. 로잔나 선생님 샵에서 550바트였나 이게? 550바트면 얼마예요? 지금 기억이 몰라. 안 나. 아무튼 그런 것들로 꾸며진 추억 공간입니다. 네. 대충 붙였더니 떨어지네. 그 다음 제일 심혈을 많이 기울인 부엌. 제가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브이로그의 절반이 거의 요리잖아요. 제가 살면서 살림하면서 생긴 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취향을 알게 됐으니까 그걸 모두 반영한 자기만의 주방. 그렇다. 이건 제가 정말 열심히 고른 부엌 조명입니다. 아고라는 제품인데 꼭 삿갓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삿갓 쓴 모양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브랜드예요. 아마 그 제품 좀 유명한 라인 끼워놓으면 나 저거 어디 카페에서 본 것 같은데? 색을 엄청 많이 쓰는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주방이 대부분 베이지 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포인트로 레드 하나 딱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다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좀 찾아버렸어요.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 저희가 부엌에서 보낸 시간이 많잖아요. 완전. 우리 둘이서 있을 때도 편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아이가 있을 때도 편하고 어른들이 오셨을 때도 앉기 좋은 것들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러려면 너무 같이 있는 안 돼.
또 너무 작아서도 안 돼. 그렇다고 원목을 하기에는 이 찍힘 어. 너무 신경 쓰이잖아. 음. 그렇게 선택하게 된 세레스홈의 아셀 제품입니다. 세레스홈에서 협찬해주신 게 이 소파랑 부엌 테이블, 의자 이렇게 3개예요. 정형화된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개방감 멋있어. 있어. 개방감도 있고. 저 안에 발 들어가서 좀 편해. 이게 포세린 상판으로 스크래치 엄청 강해요. 소리 들릴까? 내 단추 부딪히는 소리? 단추가 부딪히는 소리. 또 이 아래 부분은 질감이 다른데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좀 거칠어요. 여기 보인다. 답답해 보일까 싶어서 이 의자 초이스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번에 세레스홈에서 이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뭐 협찬받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안 들어왔어도 제가 샀을 거였는데 그냥 원목도 아니고 원목이랑 실버 소재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눈이 가. 눈이 너무 계속 가요. 부엌 중심을 기준으로 저 반대편은 후라이팬이나 식기 이런 걸 보관하고 있고 이쪽은 저희가 자주 먹는 음식들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래쪽으로는 무조건 수납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달라고 했고 대신 위쪽은 개방감 있게 조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미 제가 마음속으로 냉장고를 실버 컬러로 이 픽스를 해둔 상황이어서 약간 그 연결성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그치. 이 안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얘만 딱 불을 켰을 때도 되게 마음에 들어. 불을 한번 꺼볼까? 이렇게. 제 주방에는 2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대면형 주방의 끝판왕을 만들려. 벽을 보면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동시에 깔끔한 주방을 하고 싶어서 이 대면형을 선택했는데 식기 건조대나 이런 것들이 위에 너무 두껍게 있으면 좀 보기 아쉽잖아. 안 좋은 건 아니더라도 약간 아쉽잖아, 대면형 주방이. 맞아. 그래서 제가 만든 거. 짜라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게 트롤리지? 이거 트롤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스텐 트롤리 중에 이 정도 높이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없지. 무인양품에 있는 걸 직구를 할까 생각을 했거든? 아 근데 직구 금액 너무 비싼 거야. 와. 그러다가 찾아냈어. 내가 그 의지로 찾아낸 스톤 트롤리. 우리 집 크기에 맞는. 이 크기에 맞는 앞에서 봤을 때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위로 툭 안 튀어나왔다는 거잖아. 옛날 집에서 쓰던 것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S자고리. 이걸 여기에다가 달아놓으면 걸기는 편한데 좀 떨어져. 집게형으로 되어 있는 건 위에 탁 걸어버릴 수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요건 옛날 그 식기 건조인데 그대로 쓴 거고. 예전 그거? 우리가 식기세척기를 너무 잘 쓰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대신 건조대로 쓰면 써도 돼요. 되니까 충분하더라고요. 써보니. 두 번째는 히든 가전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부엌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다 편한 방법으로 숨어 있어요. 부엌 조성할 때 저희 그 여러 가지 성격적 특성을 고려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 바로 여기입니다. 짜라란 문을 열면 이 안에 에어프라이어랑 뭐 자주 쓰진 않지만 가끔 필요한 요리 도구들 그리고 밥솥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쭉 빼서 앞에서 사용하면 되고 제가 이게 열 때문에 혹시 이 안이 좀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인테리어 대표님들이 이 정도 나와 있으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열이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 부엌을 조성하면서 몇 번이고 강조했던 거. 콘센트. 콘센트는 다다익선이다 라고 했던 게 저기 보이시죠? 여기에도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게 바흐만 픽스라는 건데 콘센트인과 동시에 그냥 닫아 놓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디자인 같은. 디자인처럼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콘센트를 하나 좀 증설을 해놨습니다. 내가 너를 소개하는 날이 오다니. 저희 집 대면형 주방의 핵심. 저희 집에 뭐가 없지 않습니까? 후드가 없어요. 바로 이 녀석 덕분입니다. 이게 시리우스 인덕션인데 후드랑 인덕션이 일체형인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옛날 브이로그에 매장 갔었잖아요. 살까 말까 엄청 고민돼서. 고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가격 때문에. 너무 비싸서 저도 이거 인덕션 매트 없으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녀석을 못해도 한 20번 가까이 썼어요. 내가 왜 고민했을까? 다른 집에서도 인덕션을 써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브랜드 비교도 안 되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빨리 끓어요. 이거 얹어놓으면 봐봐. 이게 말이 되냐고. 용기 나고 있다니까. 나 진짜 믿어지지가 않네. 이거 보면서. 여기를 누르면 이제 후드가 작동하는데 이게 1단, 2단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덕션이 연기를 흡수해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면형 주방인 거예요. 괜찮겠다. 나는 대면형 주방을 해도 너무 불편하지 않겠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튈까봐 걱정이 된다면 이 녀석을 이렇게
보면 이 가드가 이렇게 된 게 있거든? 원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맨날 이렇게 폈다 하기는 내가 닦기가 힘드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해서 여기 있는 것들만 보호해도 충분하니까 요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진짜 만족. 제가 지금 여기를 막 보여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알려드립니다. 손잡이 없이 그냥 톡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건데 처음에는 되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편해요. 우리가 뭐 요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손에 양념 묻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굳이 손잡이나 이런 거 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또 열리고 그냥 이대로 두면 자동으로 닫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자석이야. 안 붙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3달 정도는 써보고 나중에 그 신혼 가전 이런 거 다 묶음집해서 남겨볼게요. 딱히 뭔가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 제품을 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물새는 빌라 그 신혼집에서부터 저희와 함께했던 옛날 도자기. 엄마가 옛날에 주신 도자기에 제가 자주 쓰는 깨가리 있죠. 깨가리를 이렇게 해서 조합했어요. 깨가리를 막 엄청 자주 쓰는 거 아니니까 올려도 괜찮잖아요. 뭐 딱히 그렇게 보여드릴 게 없네. 제가 막 맥시멀리스트가 아니어서 있을 뿐만 있어요. 굳이 한다고 하면 워터스테이션. 이 안쪽으로 가면 창고와 세탁실이 있습니다. 왼쪽은 창고인데 도저히 보여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이걸 찍는 것 자체가 기적인 셈이라 저희까지는 굉장히 무리고.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짜란짜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산 세탁기랑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 세트가 이렇게 있고 다이슨은 망가지질 않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무선이 편하긴 하니까 살까 말까 했는데 고장이 안 나요. 튼튼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멀쩡한 걸 버리기가 좀 그래 아직. 그래서 그대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은 드레스룸에 있던 액자 여기로 왔습니다. 이 자리로 왔습니다. 저희가 이 쓰레기통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진짜 대만족이에요. 치앙마이에서 사온 저희의 그 범랑그라 세트인데 네이클로버 모양 틀 있잖아. 이런 거 자주 쓰진 않지만 꼭 한 번씩은 있으면 좋은 것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옛날 그 빵꾸난 테이블 밑에 있었던 녀석들이 맞아. 얘네들이야. 완전 옛날 영상 보면 나올 거예요.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랑 앞치마 이런 거 넣어놨지. 처음에 이 집을 보고 제일 먼저 반하게 한 이 맘마죠. 이 집이 뭐 평수, 충수, 위치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걸 보고 여기다. 여기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뭐 아이가 늦게 온다면 우리가 그때까지는 여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제때 와준다. 그럼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어 좋고. 짱! 전자레인지는 이 아래에 넣어버려서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예상이 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뭐 그릇이나. 그리고 여기는 많이들 쓰시는 거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존인데 제가 원래는 온리 이 콜라겐만 먹다가 이제 임신 준비를 하면서 엽산이다 비타민이다 이렇게 챙겨 먹게 됐잖아요. 영양제를 안 먹어서 몰랐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난잡해지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안에다 보관하는 건 모르겠는데 빼놓고 먹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그래서 좀 깔끔하게 챙겨 먹기 위해서 나눠뒀습니다. 여기는 낱개로 먹는 거, 뒤쪽에는 쟁여놓고 먹는 거. 뜬금없지만 제가 영양제 기가 막힌 거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너무 맛있어. 진짜로. 바로 이 제품. 지금 콜라겐 다음으로 절대 저희 집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예정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거를 선물로 드려보고 싶어요. 이 나이 먹고 초딩같이 약을 잘 못 먹잖아요. 그게 약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이 느낌이 비위가 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콜라겐밖에 안 먹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제 임신 준비를 하면서 엽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게 작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진짜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 못 먹겠어. 이런 저 같은 초딩을 살린 멀티비타민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로 젤리 아세요? 그거랑 싱크로율이 미쳤어. 이렇게 포도 젤리처럼 생겼는데 하루에 이 두 알로 온갖 비타민 섭취 끝.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 집에 오면서 눈물 쏟은 일도 있었고 뭐 상처받은 일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건 결국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이거든요. 무사히 새 집에서의 일상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일상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서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3년 동안 할 거니까 딱 36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냥 더 하고 싶었어요. 그냥 집들이 선물 같은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소개해야 되는, 공유해야 되는 방들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둘게요. 그리고 공용보만의 특징이 있다면 이 무몰딩에 3점 걸레 바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 3전 걸레바지. 물몰딩은 이렇게 깔끔한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세서 저희가 공용부에만 했습니다. 공용부에만 했습니다. 비밍 조명입니다. 이 비밍 조명이라 함은 저희가 원하는 밝기로 원하는 색감으로 바꿀 수 있는 조명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강한 빛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여기만 켜놓고 싶을 때라던가 아니면 거실을 조금 어둡게 하고 싶다. 난 그럴 때 많아. 응, 여기 누워있는데 좀 시선이 너무 눈부실 때 있잖아.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 확실하게 줄 수 있다는 것도 벽지도 디아망, 뭐 파사드 여러 가지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요즘 파사드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기에 파사드 벽지로 했고 나머지 개나리였던 것 같아. 나머지는 개나리 벽지로 했어요. 좀 저렴한 걸로 했어. 이게 정말 자세히 봐야만 이 차이가 보이거든요. 그치, 일반 네, 입장에서. 뭐 퀄리티나 이런 쪽으로 훨씬 좋기는 하겠지. 그래도 거의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요 정도는 이 두 가지로 픽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볼 건데 일반인이.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거울이랑 샤워기 그리고 저거 받침대 하나 바꿨다 우리. 받침대? 저거. 아, 저거? 응. 요 정도만 바꾸고 거의 손 안 댔어요. 사실상 여기는 드라이룸입니다. 저희가 안 써요. 김 선생님이 엄청 새벽에 나가야 될 때 그럴 때는 그냥 잠 안 깨우고 나가려고 이쪽에 맞아. 최대한 스킨로션 이런 거랑 가 있어. 이쪽에다가 내가 해놨어요. 씻고 얘 스킨로션 바르고 가는 거지. 이런 것들. 안방을 먼저 나는 왜 들고 왔대?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랑 그다음 응? 서쪽에 또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 알았어. 아니, 들어가긴 해야 돼.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공간은 서재입니다. 제가 집에서 정말 많은 공을 들인 것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서재로 쓰고 있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만들 때도 3년에서 5년 뒤에는 어떻게 또 쓸 것인지를 고려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여기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바로 핸드메이드. 이 등과 책상은 제가 직접 만든 거고 두 번째가 이 테라리움 화분 그리고 눈물의 크리토나이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자하고 싶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넉넉한 사이즈의 책장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저랑 김 선생님이 책을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예전 집에서 계속 짐이 돼버리니까. 이게 크리토나이트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어디서 봤냐면 청담동인가? 압구정인가요? 잘 기억 안 나지만 어떤 매장에서 본 거거든요. 네이버 이렇게 찾아보니까 땡큐 윈도라는 거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제가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이 크리토나이트를 가지고 싶었던 이유 바로 이 스틸 소재. 이 얇고 견고한 스틸 소재가 벽에 딱 고정됐을 때 부피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아요. 왜 다른 책장들 보면 좀 둔탁한 느낌이잖아요. 이 책의 하중을 버텨내야 되니까. 이 크리토나이트는 벽이 콘크리트라던가 단단하기만 하면 요렇게 플랫하게 아주 깔끔 심플한 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책장이 좀 탐났다, 나 원래 이거 생각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땡큐 윈도우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분이 현지에 계시다 보니까 알 수 없음인가 뭐 이런 걸로 와요. 그래서 약간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은 움찔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안전하게 받았고요. 엄청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충분히 가져가시라. 이 테이블은 지류함입니다. 홈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 디자인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류나 뭐 그런 파일 같은 거 위주로 보관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 책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 피코 디자인의 이런 지류함 테이블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네,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집에 이 지류함이 10만 원대인가 그렇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테이블을 만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게시물을 참고해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케아에서 가성비 있는 걸 사가지고 그 원목 재질의 시트지 있죠. 이런 살짝 나무 결이 보이는 이런 시트지를 제가 입힌 겁니다. 이 책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찍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이 계정이 아니라 다른 계정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라가면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이 붙여 보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책상 만들고 있을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 책상이요. 제가 또 하나 만든 거 바로 한지 활조명입니다. 활조명으로 된 한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전 사실 여기다가 이사문 오고치, 뭐 아카리 조명 이런 라인을 두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못 둔 사람이 슬픈 마음이라고는 할까요? 이 테이블은 가까이서 봐도 멋있지만 이 안에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냥 쿠팡에서 제일 저렴한 활조명을 사가지고 기존에 있던 머리를 떼고 이 조명을 실로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보이려나? 여기 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다 브이로그에서 보셨던 것들, 옛날에 보셨던 것들 그대로 들고 왔고, 저거 북선반도 옛날 집에 있었던 거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대로. 이 녀석은 우리 편집자님이 제 생일날 옛날에 만들어서 제작해 주신 건데, 딱 이 벽에다가 달려고 하니까 어디에 달아야 될지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최적의 장소에 멋있게 달고 싶어서 고민하다 보니 결국 못 달아버린. 책상을 만들고 보니까 여기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 테라리움 샵 갔다 왔었잖아요. 거기서 직접 주문 제작한 저만의 작은 숲을 구경시켜 드립니다. 짜라란. 실제로 안에 보면 진짜 작은 세상이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안에 계단이 이렇게 있고 암벽에 살짝 둘러싸인 듯한, 너무 예뻐. 식물 하나를 두고 싶은데 뻔한 식물은 싫어. 그리고 또 내가 화분이나 이런 거를 좀 잘 기를 수 없는 저 같은 똥손이다,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다 하시면 전 이끼 테라리움 완전 강추드려요. 다음은 요 방. 방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자, 이것은 김 선생님의 방입니다. 제가 아주 조그마한 디테일들을 추가해서 만든 곳인데, 김 선생님이 주말에도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도 아직 서초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이 방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방이 필요한 직업이다. 정장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정장이 다른 옷보다 부피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차라리 밖으로 빼서 깔끔하게 하나의 인테리어처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 처음에 자기가 이 방 하고 싶다고 막 손그림을 그려왔을 때 완전 꾸짖꾸짖해. 잘 모르겠었거든.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너무 예쁘지? 예쁜 거였어. 이 방이랑 이 게스트 화장실만 있으면 준비를 다 끝낼 수 있는 거지. 입구 쪽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캐피탈 감성은 살짝 내고 싶었는데 너무 이게- 크게 못하게 된 자기. 이게 난 진짜 크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안 된대. 양면도 돼.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바로 이 책상. 이 녀석? 이거 하나 고르다 우리 프리소를 얼마나 갔었어. 그러니까 이 책상만큼은 진짜 대대손손으로 쓰고 싶어서 투자한 거야. 프리소 크라머 라는 디자이너의 제품이지. 이게 드로잉 데스크라는 거거든요. 그치,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책상이 아니라 맞아. 그림 그리는 책상에 가까운데 맞아. 그거랑 한번 보여주시죠. 기다려. 이렇게 그렇지. 이걸 또 돌려 이렇게 올라가. 그치. 서서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 정도면 그래도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거였어. 다른 그치, 맞지, 이 다른 라인들에 제품들. 비해.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산업공학적인 디자인이라 해야 맞아. 되나? 인더스트리얼. 다른 분들 좀 신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회의를 많이 해요. 둘이서 가족 회의를 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책상에다 놓고 하거나 거실 테이블에다 막 이렇게 쓰면서 했는데, 이게 생긴 다음부터는 거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브리핑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지. 아, 이게 되게- 이것도 예쁘지 않아? 이렇게 세워놓기만 해도 예뻐. 저희나 혹은 저희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대대손손템으로 주려고 샀습니다. 얼마나 좋아. 공부할 때 애 키에도 계속 맞출 수 있을 거고. 상판도 계속 갈 수 있고. 이 의자는 세리스홈 제품입니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디자인 2개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렇게 각진 형태는 안방이랑 이 서재에 뒀어요. 예전 집 거실에 있었던 제품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줬고요. 그 위에는 알론맨션 조명을 두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집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리겠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소한 디테일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문대 공간이 항상 남잖아요. 근데 여기가 엄청 큰 방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두기는 좀 벅차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외출하고 와서 그냥 가방 이렇게 툭 걸어놔도 되고, 김 선생님 출근용 가방 걸어놔도 되고. 이 아래 동그란 정체불명의 저것은 가와준이라는 브랜드의 도어 스토퍼입니다. 이게 딱 문이 들어가면 한 번 회전을 먹으면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당기면 요렇게 열려요. 환기할 때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 다음은 안방입니다. 제가 이 집을 만들면서 품을 들인 거에 비해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공간 중에 하나. 예전 영상에 엄청 넓었던 안방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안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좁아도 괜찮은데, 여긴 특이하게 이만큼이나 커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위해 여기를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납 공간이 남아요. 근데 저는 식구 늘리길 희망하는 자, 임신 희망자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공간이 막 필요한 건 아니니까 식구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인테리어 존으로 쓰고, 나중에 아기가 생긴다거나 하면 이런 옷봉 있잖아요. 늘어났다 줄어들 하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지. 애기들 옷이 또 작고 가벼우니까 촥촥촥 이렇게 하고 커튼 같은 걸 싹 달아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해놓은 곳입니다. 리얼루다가 휑함 그 자체.
그냥 나중에 식구가 늘어날 때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안 쓰더라도 어찌됐건 수납장을 많이 뽑아두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붙박이장이 좀 깊어요. 그래서 안쪽까지 손을 넣기는 좀 불편해서 제가 막 쟁여두고 사는 타입은 아닌데 뭐 생리대, 로션 이런 것들은 프로모션 할 때 사야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한 것들을 한꺼번에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집이어야만 할 수 있는 제 오랜 로망 중 하나. 바지걸이입니다. 와, 내가 이거를 옛날에 무슨 영상에서 보고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 가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입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바지 툭툭 꺼내서 입고 다시 걸어두면 되고 3개를 넣기엔 애매하고 또 2개를 넣기에는 공간이 아쉬워서 가운데에는 모자를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붙박이장 구성할 때 제 나름의 꿀팁이 있다면 이게 장이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또 어떻게 나중에 어떤 물건을 넣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보다 더 높은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때가 온다. 뭐 아기들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내 취미템이라든지 캐리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높이를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장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바로 이 다모라는 붙박이장 선반을 받쳐주고 있는 이 부품입니다. 이 작은 녀석 보이시나요? 만약에 저처럼 장을 만드는 분들은 다모 붙박이장 부품을 조금 더 챙겨달라라고 한번 요청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 집에 있는 가정용 드릴로 드르르 하면 저렇게 바뀐단 말이죠. 만약에 얘보다 더 위에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박아서 올려버리면 돼요. 이게 트리플 MTG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너머의 변수까지, 이 너머의 어떤 활용도까지 생각하고 구상을 하기 때문에 안 해두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까다로우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자재도 조금 더 많이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뭐 벽지라던가 주방 쪽 타일이라던가 이런 부품들은 나중에 또 이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되면 또 비슷한 거 찾느라고 또 애먹게 되니까 혹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대쪽은 안방입니다. 제가 이 안방도 수납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 정말 공을 꽤나 많이 들였는데 매트리스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매트리스 사보자 하고는 여기저기 돌았는데 이번 집에서도 수납 침대를 포기를 못하겠어. 이 공간, 침대 밑에 이 공간 나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택한 효도 침대. 이 침대가 엄청 신기한 게 이거 다 수납 공간이에요. 이 아래도 이쪽은 이불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은 슬라이딩 레일이 있어서 뭐 운동복이나 뭐 계절옷, 머플러 이런 거 두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 싶지만 저는 야무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휴지, 물티슈, 꽉티슈 보통 이런 류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만족. 이 공간 좀 비어서 가구를 하나 둘까 하다가 나중에 뭔가 진짜 수납장이 더 필요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그냥 비워뒀습니다. 얘는 수건걸이에요. 이케아 수건걸인데 왜 우리 머리 이렇게 말리고 나면 축축하잖아요. 확실히 이 녀석을 두고 나서 좀 덜 찝찝해졌어요. 나름의 인테리어 요소도 있는데 침대 반대편 쪽은 이렇게 꾸몄습니다. 저희가 거의 메인으로 쓰는 메인 화장실이랑 여기 신기하게 옷장이 이 안에 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 보여드리고 이번에 광주 갔다 오면서 아빠가 선물로 주신 그림 원남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게 새우가 무슨 사업 번창? 이런 의미가 있대요. 뭐 해바라기가 금전운이 좋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서재 이 그림이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운 가져가라고 그냥 주셨어요. 딱히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는 화장대입니다. 제가 원래 이거를 직부등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직부등으로 바꾸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줄주렁주렁이 되어버린.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인테리어 할 때 좋은 방법은 메인 컬러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화이트, 우드, 옐로우로 안방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만들고 보니까 너무 조화로워. 이것도 그 빈티지 스토어가 같은 샵에서 산 건데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올라와요. 재밌죠?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실까? 우리 어머님이랑 옛날에 이케아 놀러 가가지고 내가 찾아낸 보물인데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이쪽 아래쪽은 훨씬 더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우치를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요거면 그냥 끝나거든요. 길이 조절 선반을 넣어서 아래다가 싹 깔아버렸고 좀 더 높이가 있는 아래층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 잡동사니. 매일 쓰는 스킨케어는 여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 집에서부터 사용했던 이케아의 스마라라는 라인인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너저분하게 쓰는 게 싫어서 양쪽에 케이블 타일을 이렇게 해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닫아버릴 수 있도록
보통은 열어놓고 씁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다 깔끔하게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내 안에다 넣으면 더 불편해져서 밖에 꺼내놓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스킨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 패스. 이거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제 뭐 진짜 맞추면은 대박인 거야. 정답은 김 선생님 변시 합격 때 저희 아버지가 꽃다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꽃다발을 제가 차마 버리지 못해서 바구니를 계속 들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돈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가 대부분 메인으로 쓰는 화장실입니다. 딱히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재밌는 것들이야. 짜라라. 신기하게 드레스룸이 요 안쪽으로 요렇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웬만한 옷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여기가 봉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뭔가 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주신 저한테 물려주신 아주 소중한 가방과 요걸 김 선생님이 뒤에다가 이 벽에다 붙이자고 하는데 제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손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왔다. 이 제습기를 돌려야 되는데 주등 욕실과 가까운 곳에는 저 꼭 제습기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가 개밥 쉰내가 나요. 왜 그러는 거야? 산지 얼마나 됐는데. 어? 이렇게 투웨프의 뉴하우스 룸투어를 소개해봤습니다. 저는 리모델링에 많으면 4,000 혹은 3,000 내지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거에 맞게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해요. 비용을 어느 정도 픽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업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한 곳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안 해놓은 곳이 있다. 그럼 거기가 계속 눈에 밟힌대요. 안 어울린다고. 제가 지금 아는 게 화장실이랑 마루잖아요. 마루가 솔직히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깨진 것도 있고 이 찍힘 자국이 심하다던가 아니면 아무리 막 팍팍 지워도 안 지워진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그거는 살짝 부담이었어. 포기할 건 빠르게 포기를 한 거죠. 아마 지금보다 화장실이 안 좋았어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공용부 이쪽으로만 좀 더 투자를 하고 안 했을 것 같아. 다른 방도 우몰딩에 좋은 벽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조율을 해가면서 맞출 수 있었지. 뭐 인테리어 업체한테 눈탱이 안 맞는 법 그리고 견적만 10곳 이상 다른 업체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제가 PDF 파일로 이렇게 치치치 모아서 공유했었잖아요. 주방 구조만 살짝 바꾸는 건데 똑같은 시공임에도 다른 업체는 6,000, 7,000 부른 거를 4,000에 끝낼 수 있는 대박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눈탱이 맞기도 쉽고 사기당하기도 쉬워요. 저처럼 업체가 갑자기 장소 타고 사기치고 이런 거를 당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제 마음 모를 겁니다. 제가 왜 그 파일을 열심히 공유했는지 모를 겁니다. 저희처럼 신혼집 인테리어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기존 집 리모델링을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직접 진행해본 후기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아주 약간 아쉬웠던 부분 혹시 이 업체랑 하게 되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올렸던 업체 파일 싸그리 모아서 한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기야 나오시디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 일단은 이렇게 해서 룸투어를 전부 다 마쳤고요. 조금 더 발전한 이 집에서 요즘 신혼부부들은 뭐하고 사나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담아보겠습니다. 차곡차곡 어떻게 끝내야 되지? 멋있게 끝내야 되지? 인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